안녕하십니까. 인사하세요. 네, 오동주입니다. 네. 이렇게 소개하는 데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유니크한 네. the best in the world. 저도 흥미롭습니다. 예. 와갖고 아무 얘기도 안 한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내용이 남아있고. 네. 기억을 확실하게 시키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걸 보고요. 네. 제가 영화를 봤잖아요. 네. 그게 재밌어요. 아, 그리고 그 늘 영화를 보시더라고요. 저는 그 바쁘신 와중에서도. 그러면 매주 네. 한 편, 내주 네. 두 편. 네. 이번- 옥자도. 예? 옥자. 옥자 못 봤어야지. 옥자는 아직 못 옥자 못 봤고 아니, 이번 주에 어제 열렸으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 금요일 날 오픈했나요? 아니 목요일 날 했나요? 목요일 날 했죠. 그저께죠 이게. 네, 네, 예, 네. 오늘이 지금 토요일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어제가 아니구나. 네. 지난주에는 악녀를 봤고요. 아, 보셨어요? 예, 악녀를 네. 봤고 오늘 그 얘기 좀 할 텐데. 예, 오늘 저녁이나 내일은 저거를 봐요. 그 누구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일본 박열. 네. 아나키스트. 네. 예.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막 예매가 폭발하고 있어요. 박열. 박열이 1위죠. 네. 2위인가요? 1위예요. 1위죠. 네네. 예. 그 옥자는 극장이 적잖아요. 옥자 꼭 보고 싶어요. 넷플릭스로 열었기 때문에. 네, 트랜스포머는 자다가 앞부분 너무 피곤해갖고 이제 좀 잤는데. 잘하셨어요. 네. 예, 잤어요. 네. 영화 보시면서도 좀 주무셔야 돼요. 영화도 그런 용이기도 해요. 수면용. 그렇죠. 네네. 2시간 40분 하는데 네. 앞부분 정말 재미없고. 네. 트랜스포머는 중년 세대들에겐 그런 수면용입니다. 네. 굳이 뭐 그걸 따라가면서 우리 집사람이 몇 번 꼬시는데 꼬시는데도 잠이 올 정도로 영화더라고요. 그럼에도 여기까지만 불구하고 얘기해서 트랜스포머 딱 평 끝. 이제는 트랜스포머 마지막이니까. 네.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제 그렇죠. 네. 어. 만들 만큼 만들었고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나와요. 마이클 베이도 다른 거 잘 만드는 사람인데 예. 이제 그만해야죠. 네. 그럼 한 달 전쯤에 저걸 봤어요. 에얼리언, 더 비기닝 오브 에얼리언이죠. 네. 커버넌트. 예, 네. 커버넌트. 그러니까 네. 에일리언이 어떻게 생기기 시작했는지. 네. 그 이제 처음 얘기를 해주는데 영화 끝 부분이 이런 얘기 기분 안 좋았어요. 우리 그냥 술자석에서 막 기분 더럽다 진짜 이런 표현일 정도로 전체 반전으로 사기를 친 거예요 영화를. 기분 나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영화 얘기하려고 네. 만났잖아요. 네, 오늘. 네, 근데 네. 영화와 정치가 무관하지 않잖아요. 네. 정치판 영화판. 정치판 영화판. 네. 영화를 만드는 거나 정치를 하는 거나 또 영판 영화 정판. 네, 영화 속 얘기나 정치 속 얘기가 거의 비슷해요. 도찐 개찐. 네, 정치판 영화판. 한자 붙이는 거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무영판 이렇게 안 하고 무영계, 미술계 이렇게 얘기하죠. 미술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영화판이죠. 네. 정치판도 얘기하죠. 정치판도 정치계, 정치판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 예를 들면 국제 관계 이렇게 얘기하지 국제판 뭐 이렇게 이러지 얘기 안 그렇죠. 하죠. 예. 네. 영국 한 기자가 네. 한국인의 강점, 무서운 점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약간 비어 같기도 하면서도 이제 네. 소개를 꼭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강대국 사람들한테는 놈자를 붙이고 아하. 예? 네. 약소국 사람들한테는 사람이라고 한다. 인도 사람, 인도 사람. 네. 필리핀 사람. 그렇죠. 그런데 중국, 네. 예. 일본, 미국. 네. 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네? 어저께도 택시 기사분이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 미국, 네. 일본.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영국 기자가 관찰한 거예요. 아하, 그런데 네. 아프리카 이러질 않는다는 네, 거예요. 네, 아프리카 네. 사람, 네. 남아공 사람. 네, 가디언지 같네요.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은 어느 나라 강대국 국민을 만나도 주눅이 들지 않고 자기들이 제일 세다고 생각한다. 근데 일부에서 태극기 들고 나가면서 성조기 같이 들고 나가는 이런 또 추세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사대주의 근성은 또 네. 그 미국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제 친구가 왜 들고 나오냐고. 야 우리나라 성조기 그거 왜 들고 나가는데? 그래서 설명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네. 그랬어요. 가서 네가 물어보려. 그랬더니 그럼 한국까지 가야 되잖아. 물어보면 되게 좋아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사람들이 그러겠죠. 네. 영어를 못 알아듣니까 네. 얘 뭐래니? 아직도 저 대한문 앞에서 그런 거 제가 봤어요. 네. 그럼요. 네. 그 태극기만 보면 요즘 집에 어느 날 술 먹고 들어갔는데 3월 1일 전인가요? 태국 6월 6일 전인가요? 태극기를 달아야 되는데 그 이제 또 아줌마가 이렇게 꺼내놓는데 저녁에 2시에 방바닥에 태극기가 널려 있는 걸 보고 펼쳐놓은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여기 누구 우리 그분들이 들어와 계신가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저 살다가 태극기 보고 네. 놀란 거 처음이에요. 이게 무슨 부작용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오늘 자. 제가 그 비슷한 어떻게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다큐멘터리인데요. 예. 직지 코드 개봉했거든요. 6월 28일 날 개봉했습니다. 직지 코드요? 네. 영화 제목이 직지 코드예요? 네. 직지. 직지. 네. 직지 심체 요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직지 심체 요절? 그러니까 이제 선불교의 경전 같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내용을 읽었는데 예. 이 선불교 쪽은 내용을 읽어도 이게 뭔 얘기인지 보통 선하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데 참선할 때 그 네. 선불교라고 그렇죠. 하는 그러니까 네. 좀 선문선답이라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나는 너고 너는 나고 뭐 예. 이런 거.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렇죠. 네. 어? 그 요체를 담고 있는 게 이제 직지심체 요절이죠. 근데 바람이 나를 스쳐 지나가는 건지 내가 바람을 스쳐 지나가는 건지. 호전몽. 예. 네. 내가 나비 꿈을 꾸는 건지 나비가 내 꿈을 꾸는 건지. 그거는 장자인데. 네. 어쨌든 뭐 그런 얘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군지 모르겠는데 우리 머릿속에 철학이 많아갖고 9시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의 얘기를 한 게 구운몽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네. 그 들어가 있는 뜻은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이 꿈을 꾸는 건지 꿈에서 꾼 꿈이 진짜 세상인지. 그렇죠. 최인훈 작가의 구운몽도 있었죠. 예. 네. 어쨌든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서 사실 직지심체 요절의 컨텐츠가 뭔지를 배워야 되는데 그거 살짝 안 배우고 예. 요 직지를 배울 때 이게 금속 활자로 찍혀졌다. 예. 요 책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로 인쇄된 것이다. 요것만 배웠죠. 이거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직지심체 요절이 무슨 얘기를 담고 있느냐는 잘 모르는 거죠. 네. 어쨌든 근데 이 다큐는요. 예. 직지 코드라는 다큐는 이 금속 활자본이 어딨냐. 그리고 금속 활자본이 실제로 그러면 구텐베르크보다 먼저 찍혀졌다면 그 증거는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요 얘기를 추적하고 있는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무슨 정치판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뭐 생각도 들긴 했었는데요. 예. 영화를 보면 생각이 좀 확장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뭐냐면 어쩌면 이것도 사실은요. 작은 역사 바로 세우기 예.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금속 활자가 구텐베르크보다 이게 몇 년도 구텐베르크 저 만들어진 게 1500 몇 년이죠. 이제 이걸 이제 제가 퀴즈를 낼게요. 구텐베르크 금속 활자 발견된 게 몇 년인지 아십니까? 몰라요. 네, 1455년이고요. 네. 1455년. 요 직지심체 요절이 금속 활자본이 나온 것이 1377년. 1377년. 78년 앞선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역사 공부를 할 때 우리가 78년 앞섰는데 세계에서는 구텐베르크 금속 활자본이 가장 오래된 것이고 가장 먼저 된 것이라고 알려져서 분하다. 우리 걸 알려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예. 아마 이 다큐멘터리는 그런 것도 좀 뒤집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지심체 요절의 본뜻 누가 먼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더 중요한 것. 그러니까 현상보다는 본질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 예. 그런데 어쨌든 이 직지 금속 활자본이 프랑스 어디에 남아 있으며 그리고 구텐베르크에게 전달된 이런 금속 활자의 기술이 독일로 전달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그 미스터리를 추적해가는 과정을 재미있게 그린 다큐멘터리입니다. 이것도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역사를 바로 세우는 건데요.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구축해가거나 찾아가거나 올바르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역시 정치적 올바름이 백업돼야 되는 구조인 거죠. 그런 것이 없으면 사실 이런 얘기를 노출시키거나 또는 이런 것들 찾아가는 과정을 지켜보거나 또는 같이 찾아가게 되거나 이러지는 않게 되겠죠. 예. 대부분 이제 외면되거나 이럴 텐데요. 아마 지금 시기에 이런 작품들이 좀 유의미하게 많은 관객들에게 다가설 거고요. 이거 만드신 분이 이제 정지영 감독이세요. 연출은 우광훈 감독인데. 토큰 에로 부러진 화살. 네, 부러진 화살과 남영동 1985 만들었던 가장 BBK 만들 때 됐는데 그분이. 네.
왜 BBQ를 안 만들죠? 근데 마이크 사이 요 구멍으로 우리 오 감독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너무 재밌어요. 이게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무서워요. 아니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우리 이거 보이는 라디오로 좀 보게끔 하고 싶어. 우리 약간 돌 아이 같죠? 갑자기 왜 이렇게 컨주어링의 분위기로. 컨저링. 어쨌든 정지영 감독이란 분이 한국 사회, 한국 영화계에서 가장 사회적 그 이슈와 사회적 발언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예. 그런 분이 좀 말랑한 주제로 돌아섰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사회의 변화일 수도 있고 정치의 변화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정지혁 감독이 우리 이 정치쇼 방송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녹음해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쇼를 안 들으면 요즘은 이제 이 시대에 업데이트가 안 되거든요. 네, 트렌드를 못 읽는 트렌드를 거죠. 못 읽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사람들이 저더러 이제 많이 그 훌륭하다 그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정말 과분해요. 왜냐하면 네. 그거는 저더러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동쪽에서 해 뜬다 이런 얘기나 똑같은 거거든요. 네.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이 얘기가 어떻게 정리되느냐 굉장히 결말 없는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갔고요. 확 정리가 됐죠, 근데. 네, 그래서 굉장히 중간에 그런 영화를 보면 걱정되거든요. 예. 이 감독이 이걸 어떻게 정리하려고 이러지?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확 정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정지영 감독께 제가 네.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게 네. 2012년에 그 구속됐는데 나아라 정봉주 1인 시위를 강화문에서 366일 동안 했는데 그중에 정지영 감독이 하루 이상을 한 거예요. 네. 같은 가문 아니셨죠? 아니에요. 네. 그 우리는 C족, 혈족 이런 건 잘 모릅니다. 일단 어디에서 뿌리가 시작됐는지 우왕좌왕이에요. 어쨌든 이 정지원 감독이 그러니까 BBK도 만드셔야 돼. 이거 만들어야죠. 들으시고 예. 예. 그거 제가 만드셔야죠. 네. 이게 정치 그 직지 네. 심체 요절 최초의 구텐베르그보다 우리가 오래됐는데 열받는다. 억울하다. 이게 발상도 무척 귀엽잖아요. 네, 네, 그런데 제가 영화 만든다 그랬잖아요. 요즘. 네. 이제 크라우드 펀딩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작가를 섭외를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 블랙리스트 이후에 영화판이 지금 다시 화랑이 되고 있어요. 네. 온갖 주제들이 다 터졌고 네, 이제 네. 우리를 막고 있었던 그 족쇄 네. 속박의 끈은 다 끊어졌다. 그러면서 이 문화가 지금 완전히 제2의 르네상스를 맞고 네. 있는 거예요. 근데 영화가 잘 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으로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사상의 자유가 보장이 돼야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네. 사상의 자유를 그 블랙리스트로 옥죄고 난 다음에 내 꿈은 옥사하는 것이 아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답변 김기춘 전 실장에게 한마디 드리고 싶어요. 요새 사약론 나왔죠. 예, 네. 사약을 줘라. 사약을 먹고 죽고 네. 싶다. 나는 옥사하기 싫다. 네. 그동안에 75년서부터 80년까지 5년 동안 노출된 것만 조작 간첩을 만든 게 23건인가 21건인가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아는 분도 요즘 보안관찰법 홀로 투쟁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예. 강용주 의사고요. 그분이 저한테 얘기한 거는 다녀본 데라고는 외국 나가본 데라고는 뉴욕제가밖에 없는데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엮여서 14년을 살았죠. 네. 무기징역 선고받고 예. YS 때 특사로 나왔죠. 그러니까 가본 데라고 뉴욕제가밖에 없는데 강남에 있는 뉴욕제가. 하여튼 어디든 예. 네. 광주 같아요. 네. 광주에 있는 뉴욕제가. 네, 네. 맞아. 네, 그랬는데 어쨌든 구미 유학생 간첩단 야. 사건이 엮였다고 그런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분이 저는 생각했을 때요 그 양심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사회적 그 죄책감 없이 자기만 오로지 그리고 그 정호성 비서관이 그랬잖아요. 선공 후사하고 멸사봉공하는 아주 훌륭한 공직자다. 네. 그분이 만들었던 간첩 조작 사건에 하나라도 생각하면 그런 얘기 못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제 직직 코드로 돌아오면요. 예. 이 다큐의 힘이 그래서 중요하다. 다큐는 어쨌든 간에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진실을 추적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거대 담론, 정치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도 다큐가 밝혀내야 되겠지만 예. 역사적으로 소소한
구체성의 무엇 이런 것들을 해내는 것도 역시 다큐멘터리고요. 그러한 것이 켠켠이 쌓여서 사람들의 의식을 바꾼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또 한국 영화계에서 극영화 옥자 같은 극영화도 잘 돼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직직 코드 같은 다큐멘터리도 고정적인 영화 팬층이 많이 예. 찾아봐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찾아봐 주는 이렇게 수혜적인 것이 아니고 예. 다큐멘터리가 그 관객과 즐길 수 있는 코드를 계속해서 발견하고 발굴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직직 코드라고 제목을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입니다가 200만 돌파했고 여기는 이제 손익분기점이 이 직직 코드요. 아니 노무현입니다는 손익분기점을 훨씬 넘었죠. 훨씬 넘겼죠. 예, 넘겨도 뭐 벌어도 많이 벌었어요. 네. 그럼 이제 또 손안에 움켜진 네. 황금만 해도 그러니까 더 좋은 영화 이제 만들 거고 네. 중요한 건 이 직직 코드는요. 재미있는 게 중간에 로마에서 예. 찍은 그 다큐멘터리 분량 모든 카메라 모든 요새는 디지털 코드잖아요. 디지털 보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필름이 아니고 그걸 다 소매치기 당한 거죠. 찍은 거를요? 네, 찍은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 45일간 찍은 분량을 다 잃어버리고 그 분량을 회복하기 위해서 8일 동안 네. 유럽을 전 지역을 거의 다 다녔거든요. 그걸 다시 한 8일간 또는 열흘간 다시 복원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은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잃고 그리고 용량이 컸고 이렇게 해놓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백업도 안 영화 속에 나와요. 그 스텝이 저 백업 안 했는데요. 돌아가시겠다 진짜. 네. 외장하드 다 잃어버리고. 예. 네. 그래서 다시 찍은. 제가 프로그램 하면서 네. 전화하면서 녹음해 놓거든요. 네. 43분을 녹음을 떴어요. 네. 근데 다 녹음을 누르고 다시 끄는 걸 눌러놓고 43분이 녹음이 된 줄 알았어요. 아하. 근데 그분한테 다시 합시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을 했고 메모를 하니까 43분 날아간 것도 그렇게 안타까운데. 그렇죠. 원고 쓰고 나서 원고 날렸을 때 그 느낌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예. 그거보다 더 큰 거겠죠. 어쨌든 직직코드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자연을 갖고 있는 그런 백스토리를 갖고 있는 작품이고요. 예. 특이한 것은 재미있는 것은 이 영화가 어쨌든 추적 다큐멘터리, 미스터리 다큐멘터리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 있을까 이런 거잖아요. 오 재미있을까? 네. 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어. 고려왕 요때 예. 구텐베르그 쪽으로 요 기술이 어떻게 갔을까? 요 역할을 했었던 사람은 누구일까?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구텐베르크가 여기서 기술을 배워갔을 거다 이렇게 요 추정하는 전파된 거죠. 오호. 거기 중간에 사람이 있었던 거죠. 예. 그게 이제 그 원나라 시절에 중국에 왔던 프랑스 사제단 이런 사람들이 그 원나라와 당시의 고려 말기가 이제 예. 가까웠으니까 왜냐하면 결혼했잖아요. 예. 그래 가까웠기 때문에 요 교류 관계에서 금속 활자의 기술이 원나라로 갔을 것이고 요 사제를 통해서 독일로 갔을 것이다. 독일로 갔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경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증거를 찾아야 되죠. 그거를 네. 말이죠. 정지영 감독이나 오동진 평론가, 네. 정봉주 네. 이 우리 셋 중에 한두 명 정도는 네. 그때 이것을 전파한 사람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환생해갖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네. 불교의 인연법에 따르면 네. 그때의 그 인연으로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 지금 또 걱정하고 있었잖아요. 예. 이야기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네, 어떻게 우리는 그때 사제였었어요. 독일에서 온 사제였었어요. 네. 오사제. 네. 이거를 독일로 가져가시지. 결국은 우리 봉도사님께서 예. 영화 한 편을 찍긴 하실 것 같아요. 예. 네. 영화적 상상력이 계속 날로. 예. 네. 근데 결론을 못 맺을 것 같은데 다 결론을 맺죠. 제 결론은 간단해요. 네. 마지막에 곤란하면 그냥 깔대로 딱 가버리면 돼요. 어쨌든 이 직지 코드 예. 어렵게 만든 다큐멘터리고 또 정지영 감독의 새로운 작품이라는 예. 측면 그리고 우광훈 감독이라는 또 신의 어떤 등장 이런 분들의 작품이라는 것들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두 번째 영화. 네. 두 번째 영화는 이제 악녀 보셨잖아요. 예, 악녀. 네. 제 평을 좀 얘기를 해도 될까요? 제가 듣고 싶어서요. 예. 네. 자, 일단 너무 복잡하게 과거 현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비비고 왔어요. 네. 그래서 아하. 시나리오가 복잡해. 네. 요즘 사람들은 그 트렌드가 복잡한 건 싫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그 원빈이 나왔던 네. 아저씨. 아니요. 아니 원빈이 아니라 그 누구죠? 그 현빈. 현빈. 현빈이 왜 원빈이 되는 네, 네. 이게 공조. 예, 얼마 전에 현빈이 나왔던 공조. 네. 그건 남과 북의 얘기인데 그것도 살짝 틀리긴 했는데 심플해요. 네. 개연성이 있죠. 예. 네. 그 개연성이 있고 네. 아주 심플해요. 네. 그런데
악녀는 악녀는- 과거와 현재를 너무 왔다 갔다 했고 네. 개연성이- 인간관계도 복잡해. 네, 개연성이 없죠 별로. 예. 네. 그 행동 동기를 너무 숨겨놨죠. 왜 그러는지. 그렇죠. 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그 블록버스터 영화도 음흠. 그리고 이런 그 갱스터 영화도 너무 잔혹하면 안 봅니다. 네. 너무 잔혹해요. 액션은 어떠셨어요? 액션도 개연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무기화 네. 될 수 있도록 인간 무기, 인간 병기로 훈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살상병기. 네. 네. 살상병기로 했는데 그 가능성이 너무 무제한이에요. 네. 원빈이 나왔던 아저씨라고 하는 영화는 무척 개연성이 있으면서 조금 과장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는 너무 과장을 해버리니까 그렇죠. 네. 리얼리티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스토리가 복잡하고 개연성이 없고 네. 리얼리티가 떨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잔혹하게 가니까 가면서 이제 이런 그 격투 네. 장면이 나올 때마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네. 후반부로 가면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이 흥행 실패의 원인입니다. 흥행 안 됐죠. 제가 제대로 봤죠. 네, 제대로 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일종의 그 한 여인의 복수이자 사회적 복수, 네. 뭐 이런 것들로 연결되는 건데, 그 복수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 그리고 비비관하고 찾으려고 한참 찾다 보면은 내가 찾은 게 잘못된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제 행동 동기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특히 이제 그것이 개인의 복수든 사회적 복수든 정치적 복수든 그 동기가 중요하잖아요. 그 동기가 네. 중요하다는 것은 명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뭐 흔히 얘기하는 정권이 바뀌어서 뭐 정치 보복이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도 명분이 있으면 그건 역사 세우기죠. 그 적폐청산이죠. 내부자들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오락적 요소가 강한데 네. 의미가 있었어요. 메시지가 네. 있었거든요. 네. 적폐청산이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었고. 네. 그러니까 악녀가 그런 측면에서 그 대중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명분과 이유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사람들이 체득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을 캐치하지 않으면 의미를 찾지 않거든요. 취재 그냥 많이 그 투자가 많이 된 것 같은데 영화가 투자 많이 들죠. 제작비 많이 들어갔죠. 제작비 많이 들어갔죠. 상업 영화고요. 그리고 예. 이제 액션 그 장면들 같은 경우는 대단히 잘 찍은 장면이고 대단히 잘 찍었다는 것은 그만큼 정교하고 노련하게 많은 장비와 조직과 인력과 뭐 비용이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제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예. 그 스턴트맨 출신이고요. 그래서 워낙 그런 액션을 잘 찍는 내가 살인범이다라는 영화를 찍었을 때 그 오프닝 시퀀스가 워낙 화제를 모았을 만큼 그 액션 장면이 잘 찍는 감독입니다. 그런데 너무 그쪽으로만 치중한 감이 있었던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런 영화가 주려고 하는 한 줄의 메시지 정도는 있어야 된다. 영화가 단순하게 그런 그 액션감과 오락의 어떤 그런 측면들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예. 등장인물들이 해내는 행동 동기의 한 줄의 이유 정도는 분명히 주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불분명하다는 것이 악녀의 실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시기에 이 영화가 좀 뜬금없는 그런 작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시대 네. 정신하고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그렇죠. 예를 네. 들었고 정권 교체 시기에 노무현 혐의다가 나오는 네. 거라 네. 검찰 개혁 얘기가 나올 때 검찰 내부에 비리가 터져 나오는 네. 지금 그 한 방송국에서 하는 드라마라든지 네. 이런 게 시대적 공감이 있어야지 영화는 터진다. 네. 그걸 이른바 특히 운칠기삼. 네, 운칠기삼. 네. 운이 따라줘야지 잘 만든 영화도 터진다. 네. 특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만큼 영화 속에서 관통되는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예, 시대 정신 관통되는 게 무척 중요해요. 그리고 네. 그게 바로 공감을 이뤄낼 수 있는 객관적 환경이 조성이 됐다. 네, 그렇죠. 이런 표현이 우리가 과거에 지금 영화를 얘기하면서 공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조성이 됐다. 이게 정치적 표현이거든요. 네, 사회학적 표현이죠. 그렇죠. 네. 예, 주관적 여건은 아주 미성숙하지만 객관적 상황이 네. 네. 익었다 지금 네. 무르익었다. 네. 이거 정치적 표현이거든요. 영화를 정치처럼 얘기하는. 음흠. 동진의 끝났군요. 아니 마무리가 잘 끝나잖아요. 네, 네, 예, 네. 정치와 영화, 이제는 알겠어요. 영화 정치. 네, 이제는 봉도사님이 예. 끝낼 때 어떻게 가는지 이제 알겠어요. 인사하시.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세요. 네, 오동지입니다. 네, 이렇게 소개하는 데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유니크한 네, the best in the world. 저도 흥미롭습니다. 예.
와갖고 아무 얘기도 안 한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내용이 남아있고. 네. 기억을 확실하게 시키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걸 보고요. 네. 제가 영화를 봤잖아요. 네. 그게 재밌어요. 아, 그리고 그 늘 영화를 보시더라고요. 저는 그 바쁘신 와중에서도. 그러면 매주 네. 한 편, 내주 네. 두 편. 네. 이번- 옥자도. 예? 옥자. 옥자 못 봤어야지. 옥자는 아직 못 옥자 못 봤고 아니, 이번 주에 어제 열렸으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 금요일 날 오픈했나요? 아니면 목요일 날 했나요? 목요일 날 했죠. 그저께죠 이게. 네, 네, 예, 네. 오늘이 지금 토요일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어제가 아니구나. 네. 지난주에는 악녀를 봤고요. 아, 보셨어요? 예, 악녀를 네. 봤고 오늘 그 얘기 좀 할 텐데. 예, 오늘 저녁이나 내일은 저거를 봐요. 그 누구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일본 박연이죠. 네. 커버넌트. 예, 네. 커버넌트. 그러니까 네. 엘리언이 어떻게 생기기 시작했는지 네. 그 이제 처음 얘기를 해주는데 영화 끝 부분이 이런 얘기 기분 안 좋았어요. 우리 그냥 숫자 속에서 막 야 기분 더럽다 진짜 이런 표현일 정도로 전체 반전으로 사기를 친 거예요 영화를. 기분 나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영화 얘기하려고 네. 만났잖아요. 네, 오늘. 네, 근데 네. 영화와 정치가 무관하지 않잖아요. 네, 정치판, 영화판. 정치판, 영화판. 네. 영화를 만드는 거나 정치를 하는 거나 또 영판, 영화 정판. 네, 영화 속 얘기나 정치 속 얘기가 거의 비슷해요. 도찐 개찐. 네, 정치판, 영화판. 판자 붙이는 거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무영판 이렇게 안 하고 무영계, 미술계 이렇게 얘기하죠. 미술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영화판이죠. 네. 정치판도 얘기하죠. 정치판도 정치계, 정치판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 예를 들면 국제 관계 이렇게 얘기하지 예, 국제판 뭐 이렇게 이러지 얘기 안 안 그렇죠. 하죠. 예. 네. 영국 한 기자가 네. 한국인의 강점, 무서운 점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약간 비어 같기도 하면서도 이제 네. 소개를 꼭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강대국 사람들한테는 놈자를 붙이고 아하. 예? 네. 약소국 사람들한테는 사람이라고 한다. 인도 사람, 아하. 인도 사람. 네. 필리핀 사람. 그렇죠. 그런데 중국, 네. 예, 일본, 미국. 네. 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네? 어저께도 택시 기사분이 저한테 또 얘기를 했거든. 미국, 네. 일본.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걸 영국 기자가 관찰한 거예요. 아하, 그런데 네. 아프리카 이러질 않는다는 네, 거예요. 네, 아프리카 네. 사람, 네네. 남아공 사람. 네, 가디언지 같네요.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은 어느 나라 강대국 국민을 만나도 주눅이 들지 않고 자기들이 제일 세다고 생각한다. 근데 일부에서 태극기 들고 나가면서 성조기 같이 들고 나가는 이런 또 추세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사대주의 근성은 또 네. 그 미국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제 친구가 왜 들고 나오냐고. 야 우리나라 성조기 그거 왜 들고 나가는데? 그래서 설명이 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네. 그랬어요. 가서 네가 물어버려. 그랬더니 그럼 한국까지 가야 되잖아. 물어보면 되게 좋아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사람들이 그러겠죠. 영어를 못 알아듣니까 네. 얘 뭐래니? 아직도 저 대한문 앞에서 그런 거 제가 봤어요. 네. 그럼요. 네. 그 이런- 태극기만 보면 요즘 집에 어느 날 술 먹고 들어갔는데 3월 1일 전인가요? 태국 6월 6일 전인가요? 태극기를 달아야 되는데 그 이제 또 아줌마가 이렇게 꺼내놓는데 저녁에 2시에 방바닥에 태극기가 널려 있는 걸 보고 펼쳐놓은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여기 누구 우리 그분들이 들어와 계신가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저걸 살다가 태극기 보고 네. 놀란 거 처음이에요. 이게 무슨 부작용입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자. 제가 그 비슷한 어떻게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다큐멘터리인데요. 예. 직지 코드 개봉했거든요. 6월 28일 날 개봉했습니다. 네. 아나키스트. 네. 예.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막 예매가 폭발하고 있어요, 박열. 박열이 1위죠. 네. 2위인가요? 1위예요. 1위죠. 네네. 예. 그 옥자는 극장이 적잖아요. 옥자 꼭 보고 싶어요. 네, 넷플릭스로 열었기 때문에 네, 트랜스포머는 자다가 앞부분 너무 피곤해갖고 이제 좀 잤는데. 잘하셨어요. 네. 예, 잤어요. 네. 영화 보시면서도 좀 주무셔야 돼요. 영화도 그런 용이기도 해요. 수면용. 그렇죠. 네네. 2시간 40분 하는데 네. 앞부분 정말 재미없고. 네. 트랜스포머는 중년 세대들에겐 그런 수면용입니다. 네. 굳이 뭐 그걸 따라가면서 우리 집사람이 몇 번 꼬시는데도 잠이 올 정도로 영화더라고요. 그럼에도 여기까지만 불구하고 얘기해서 트랜스포머를 딱 평 끝. 이제는 트랜스포머 마지막이니까. 네.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제 그렇죠. 네. 어. 만들 만큼 만들었고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나와요. 마이클 베이도 다른 거 잘 만드는 사람인데 예. 이제 그만해야죠. 네.
그럼 한 달 전쯤에 저걸 봤어요. 에얼리언, 더 비기닝 오브 네. 에얼리언.